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1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네, 창방입니다. 말을 놓겠습니다. 네, 자신이 없죠? 확실히. 정민현님 빨리 오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정민현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민현님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곧 아마 일부 중간쯤에는 등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로얄드 달의 맛이라는 책, 제가 이제 일부에서 좀 많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게 무슨 일당백에 들어올 자격이나 있느냐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다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댓글이. 그 좋은 책을 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비판하느냐. 근데 이제 그 2부에서 극적으로 좀 더 띄우기 위한 하나의 건 방송적인 기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에서 좀 많이 기대치를 낮춰놓고 2부에서 딱 띄우는 이런 기법이었다. 2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2부도 재밌었고 하여튼 그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게 예. 너무 재밌어서 저도 그 얘기를 애기한테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야, 벌써 꼬마가 벌써 그걸 알아듣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사막에 간 네. 사막에서 이제 그 나병 환자. 네. 거의 19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건 너무 애가 좋아하는 얘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원효 대사의 이야기였죠, 그죠? 아주 맛있게 물을 마셨는데 네. 아침에 깨고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던.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깊은 삶의 원리를 좀 깨닫게 해줬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으로 또 15번째 시간을 채웁니까? 네, 뭐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네. 그 요즘 가장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거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처음 꺼낸 사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다보스 포럼의 네. 클라우스 슈밥이거든요. 네. 그 클라우스 슈밥이 지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지난 대선 때도 뭐 굉장히 말이 많았고 2015년 때 아마 이게 처음 나온 말이죠. 그렇죠. 이제 당시에 우리가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네. WEF. 그렇죠. WEF. 그게 바로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그렇죠, 1월에 그렇죠.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그걸 만든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에요. 그 WEF 자체를. 예. 그래요? 그걸 1971년에 이 네. 사람이 만들었는데 네. 이 슈밥은 본래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스위스에서 경제학 뭐 교수도 하고 네. 기업도 하고 네. 정치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좀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네. 뭐 박사학위도 경제학 박사, 공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이분이 이제 71년에 이제 세계 경제라든지 세계 사회가 하나의 어떤 다중 이해관계, 여러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어떤 국가라든지 국가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민간의 어떤 여러 분야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어떤 관심사를 토론하고 앞으로 지구가 나아갈 뭐 방향을 모색해 보자. 네. 뭐 이런 취지에서 이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뭐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총리급 인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MB 때는 뭐 당시 총리를 지낸 김황식 총리 이런 사람들 보냈고. 네. 뭐 또 작년에는 유명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누가 했었죠? 요즘 검찰 안 가겠다고 하시는 사람, 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네. 최경환 씨가 갔다 왔죠. 최경환 의원 갔다 왔죠. 그래요? 그래서 뭐 거기 가는 게 나름 실세다 이런 거를 뭐 대통령의 대신해서 가면 실세다 이런 정도로 뭐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도 많이 가죠. 뭐 민간 음악가 제가 기억나는 게 중국 그 피아니스트 랑랑이라고 네. 랑랑 이런 사람도 가더라고요. 랑랑 이런 사람들도. 왜 가지 거기? 그 가서 뭐 또 이 예술과 네. 정치와 경제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 섹션별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 경제,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거기. 그렇죠. 기업인들. 예. 기업인들 중에 뭐 글로벌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거의 가고 정치인들 많이 가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예술인들도 가끔 가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욕하는 사람도 많죠. 결국 세계 뭐 0.1%, 1%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내통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인맥 구축하려 가는 거 아니냐. 우리도
대학원의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거 하면 막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또 여러 또 의도를 가진 분들이 많이 가서 어떻든 좀 인맥을 만들어 보자. 좀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죠. 네. 여기가 아주 안 좋은 이제 통계 자료를 하나 네. 갖고 있어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저런 저 순위 같은 것들 발표하잖아요 여기서. 네. 그런 일도 하는 걸로. 네, 남녀 성평등 지수 뭐 이런 것도 여기서 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예를 들면 뭐 UNDP라든지 몇몇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을 만한 좀 순위들을 보면 우리나라 남녀 격차 뭐 임금 네. 격차 이런 것 쭉 이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통 뭐 잘 나오면 7위에서 한 20몇 위권 사이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른 나라들랑 네. 비교하면. 근데 이 WEF에서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여기서 발표한 순위가 117위 막 120몇 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 일부 여성 단체들에서 네. 엄청 그걸 이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나는 뭐 전 세계 7위 정도로 우리가 뭐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110, 120위 뭐 이렇게는 저는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 비슷한 나라들 보면 무슨 뭐 말라위 뭐 어디죠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이슬람 국가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이슬람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좀 여성의 사회 활동을 그렇죠. 많이 차단하니까. 그런 데가 한 120위권이고 뭐 아니면 뭐 할례 있고 뭐 이런 동네. 네. 그런 동네랑 우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갖고 그래서 엉뚱한 이 논란만 키우는 다보스 포럼에 대한 제 그래서 좀 불만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안 좋은 기회 계시군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네. 여기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이제 처음 꺼냈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일단 1, 2, 3차가 있으니까 4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슈밥에 따르면 네. 이제 1차 혁명은 뭐냐? 네. 말 그대로 이제 18세기 영국에서 전기기관. 일어났죠. 전기기관이고. 네. 2차 산업혁명은 뭐냐? 네. 흔히 말해서 전기. 전기. 예, 그 전기와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이죠. 전기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자동차 네, 내연기관. 그게 이제 그리고 3차는 뭐냐? 정보통신. 말 그대로 컴퓨터라든지 네, 인터넷 네, 네. 이게 3차 산업혁명이고 네. 이제 4차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노동과 소비와 생활 전반에 어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인간 사회가 좀 더 어떤 지능적인 사회, 좀 더 어떤 지적인 사회 이걸로 변모해 나간다. 네. 뭐 이런 걸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즘 그 유행하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뭐 AI라든지 네네. 빅데이터, 드론 이런 거 말하는데 뭐 크게 이제 세 개로 보죠. 이 사람은 그 큰 기술의 범주가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학적인 기술, 네. 뭐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트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로봇을 말하겠죠. 네. 이런 어떤 물리학 부분에 이런 큰 기술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기술, 디지털 분야죠. 네. 우리가 말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네. IoT, 네. 인터넷 오브 띵즈, 네. 그리고 블록체인. 네. 네. 실물하고 디지털이 계속 다 연결된다 이거죠. 음. 그런 디지털 기술이 하나 있고 네. 이제 마지막이 생물학 기술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유전자 뭐 가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유전자 변형 식품이지만 동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뭐 바이오 프린팅이라 해서 뭐 정말 우리 인체 장기들을 이제 기계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다. 요 이제 크게 요 세 가지 기술들이 결국 인간 사회를 다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슈밥 같은 경우는. 네. 뭐 산업혁명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도 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 혁명이라고 하면 네. 그냥 일반적인 어떤 발전이나 뭐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사실 우리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네. 프랑스 혁명, 네. 프랑스 혁명 어떻습니까? 결국 왕정. 오늘 그렇죠. 몇천 년간 이 왕정을 뒤집어죠. 공화정으로 분민주주의로 네. 바뀐 네. 정말 몇천 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고 네. 또 1920세기 초반에 올해가 100주년이었죠. 러시아 혁명. 1917년. 네네. 그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사회주의 사회, 사회주의 체제가 처음 들어서고 이런 게 혁명이잖아요. 네. 정말 그네 이건 몇백 년 한 번씩 일어나는 정도.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과학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패러다임 교체하는데 그 패러다임도 사실은 몇백 년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죠? 뭐 예전에 전통적으로 천동설이를 하다가 지동설로 갔다. 몇천 년에 이렇게 바뀌는 급격한 변화를. 그러니까 이런 혁명이나 패러다임 변화는 아주 드문 건데 네. 과연 이게 4차 자, 산업혁명이 네. 이게 뭐
과연 이게 맞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지금 아주 여러 군데서 그렇죠.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이제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 네. 우리 돈가스님은 실제로 살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게 좀 느낄 때가 있습니까? 제 친구가 네. IoT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쪽 일 이제 영상 쪽 일을 뭐 만들어주면서 좀 도와주면서 좀 주워들은 게 있어서. 네. 근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거기서 뭐 해요? 그러니까 IoT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지하철역에 이제 사물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를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직접 돈을 넣고 이제 열쇠로 따고 했었다면은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용해서 예약하고 그 이제 관리가 좀 더 편리해지고 뭐 그런 점들은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쨌든 IoT. 아니 저도 IoT가 집에 있어요. 뭐냐면 LG U 플러스에서 뭐 인터넷 저기 하면서 이거 한번 달아보시라고 IoT 뭐가 있대요. 그래갖고 보니까 스위치예요. 저 콘센트 같은 거. 저도 그거 받았습니다. 그래? 다 주는구나. 월 5,000원 할인된다고 그거. 그거 끼면은.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냥 전원 껐다 켜는 건데 스마트폰을 껐다 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기술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 보일러도 원격 조정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딱 몇 시에 혹은 뭐 예약도 있었고. 물론 지금 이제 조금 더 스마트폰이 그걸 뭐 편하게 조정하거나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과연 이걸 갖고 4차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인간 생활에서 편리한 게 정대된 건 사실이에요. 편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늘 그랬잖아요. 근데 늘 항상 편리성 정돼 왔잖아요. 그럼 네네. 이게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전에 마차를 탔잖아요. 예전 이제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마차를 타다가 자동차를 타면 확실히 편해졌죠. 편해졌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탈 것을 도움을 받아 간다는 것은 사실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근데 뭐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르면 이제 무인 자동차 그냥 앉아가지고 이 운전 안 해, 예전에 말을 꼬피를 잡아야 되고 그죠? 어떤 마차도 하여튼 마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걸 달려야 되는데 자동차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 전면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마차에서 자동차로 올라간 게 아니다. 그리고 옛날로 치면 이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지. 뭘 다 가지고 있냐니까 요즘 우리 이제 건두운 선호공의 건두운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천리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백설공주 그 엄마가 갖고 있던 계모 갖고 있던 마법의 거울도 갖고 있다 이거죠. 마법의 거울.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말하면 다 말해주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구글이라든지 스마트폰 가지고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답이. 그리고 이제 건두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진짜 지금 뭡니까 인터넷을 타고 구글어스 같은 거 해가지고 어디를 보고 싶다 이러면 그냥 씩 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리안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정말 이런 비행기라든지 이런 이제 운송수단도 예전에는 진짜 우리가 뭐 10만 8천 리를 타고 그 구름을 타고 날아간다 이런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은 뭐 하루 정도면 요즘은 비행기 타면 웬만큼 세계 곳곳에 다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단순하게 편리성이 정대한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쪽에 서 있긴 해요. 그래서 물론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발전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뭐 더 발전할 거란 생각은 하지만 그게 과연 혁명적인 변화냐 뭐 이건 좀 제가 아직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이 책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지금 오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지금 서술한 책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책 자체가 워낙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 어떤 행사를 하면 어떻든 한국에서는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어느 정도 대서특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월달 되면 다보스 포럼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뭐 TV도 보여주고 다양하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래 2016년 이게 1월 2016년의 주제였거든요. 제4차 산업혁명에.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는데 그 슈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에 사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전반이 다 변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산업만 변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의 방식이 달라졌다. 일의 방식이 네, 달라졌다.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다.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한다든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 즐기는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우리 보건 의료라든지 교통 이런 어떤 바뀌는 분야라든지 바뀌는 규모 이 속도가 어마어마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자기는 사창면을 부른다. 이렇게 이제 흔히 우리가 보면 컴퓨터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 저는 좀 지금도 좀 의문이거든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네. 이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꼭 구태여 컴퓨터 인터넷하고 분리해가지고 4차까지 가야 되느냐. 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뭐 많겠죠. 그래서 네네네. 왜 데니스 홍이라고 혹시 유명한 그 한국계 미국인 있지 않습니까? 데니스 홍? 예. 뭐 하는 사람이죠? 로봇 박사. 로봇을 만드는데 네네. 이분이 예전에 한번 워싱턴 포스트에 몇 년 전에 크게 정말 신문에 크게 났거든요. 네. 인간이 달나라로 간 일에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사람이 이 로봇을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네. 맹인이 운전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인간이 달에 그때 사람을 보낸 일에 가장 놀라운 이건 발명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특별히 됐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네. 아니 4차 산업혁명 실리콘밸리에서는 모른다. 그 한국에서만 왜 그렇게 떠들어대냐. 그렇게 좀 시큰둥했죠 이분도. 그리고 뭐 사실 다른 여러 이제 그 역사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4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통 이제 역사하는 사람들은 네.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딱 한 번뿐인 사건이라는 거죠. 딱 한 번. 아 전기기가. 네. 18세기 말 영국에서 이 전기기관이 작동하는 이제 기계가 등장하게 됐고, 그렇죠. 뭐 기차 엔진이라든지 선박 엔진이 다르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 사회가 변혁이 됐다.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거의 뒤에 붙여지는 거는 그것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각주 풋프린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다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좀 약간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게 왜 근데 그러냐? 네네. 딱 그거 하나거든요. 산업 왜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전기기관이 왜 중요하냐면 네네네. 그걸 통해서 결국 노동계급이 나왔다는 거죠. 자본가격과 노동자계급.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도시의 노동자들이 모여. 네. 이제 농민들이 그 당시 계속 그 중세 사회, 봉건 사회에 농민들이 땅에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기관이 발견되고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일손이 필요하게 되고 그때 엔클로즈 운동이 벌어져서 농민들이 이제 시골에서 쫓겨나가지고 도시로 몰려와가지고 공장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땅 대신 자기 몸만 가지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뭐 노동력만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노동계급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 만들어지고 계급 사회 그러니까 계급 사회 뭐 예전에도 왕이 있고 평민이 있지만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돼야지 혁명이다. 근데 지금 과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 주장.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혁명이라는 말이 붙이려면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인간이 제일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이 희소성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욕망은 다 무한한데 네.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자원은 유한하니까 그래서 자꾸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그런 희소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생로병사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젊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것들 다 나름 해법을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거에 있어야지 혁명이라고 붙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아니 저도 뭐 사실 정말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바로 그런 문제들을 대해서 근데 이제 슈밥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자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거죠. 이런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요? 유토피아를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게 유토피아지 않습니까 사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가 유토피아로 바뀔 것이다? 그게 유토피아죠. 뭐 사실 예를 들어 불로 장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이제 아까 말한 생물학 기술을 가지고 장기를 갈 수도 있고 유전자 치료를 해가지고 뭐 요즘은 태어난 애들 평균 수명을 이 책을 보면 평균 수명을 100세로 잡는다는 거예요. 물론 선진국의 이야기지만 거기에다가 뭐 계속해서 이제 건강하게 병이남의 유전자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3D 프린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학 기술의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농작물 네네. 혁명적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식량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 그러면 아주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사실은 보고서를 하나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0년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 경제기획원이었죠. 네. 그런 자 보고서를 하나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페루에서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이상기후 현상이 벌어진다, 엘니뇨 뭐 이런 게 벌어진다. 네. 자 그럴 때 이제 이것들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수산물 네.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나 보고서를 쓰라 이러면 한 달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렇겠죠. 도서관도 가야 되죠. 가서 네. 복사를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교수 전문가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전화도 해가 약속도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이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보고 쓸 때 그때 글 잘 못 쓰면 타이프라이터가 옆에 타이프라이터를 치는 산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때 다 그랬거든요. 아, 예전에는 네, 타이프라이터를 치든지 아니면 차트라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탁탁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차트 글씨 예쁘게 쓰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옛날에 진짜 그 차트 만드는 게 네. 꽤 큰 일이었는데. 아우 예전에는 대통령이라든지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항상 차트 네. 보고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걸 흔히 말하는 PPT로 하고 프레젠테이션. 있지만. 네. 음. 아 누가 오셨네요? 궤도. 네. 아, 또 정민현님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드디어 정민현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민현님. 와.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를 이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셨던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말도 안 나오네요. 감기 걸리셨나 봐요. 네, 저는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울을 것 같아요. 자리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감기 기운이 아니고 온팡 걸리셨는데요? 감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민현님. 아, 감기는 그리고 네. 감기 바이러스는 늘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걸리냐 안 걸리냐의 문제는 본인의 면역력 싸움입니다. 저 지금 면역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애 보느라고 그럼 바닥이에요, 바닥. 그럼 걸리겠네. 걸려 그러면. 네. 오늘 저희가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4차 산업혁명? 네. 그렇게 어려운 주제예요, 또. 참- 제가 또 몇 번 안 나왔다고 또 이렇게 네. 바로 이런 걸 하시네요. 아니요, 진짜 이 우리 정민희님을 위해서 이 책을 특별히 엄선했죠. 아, 진짜요? 아니 요즘 육아에 제일 관심이 크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게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완전 달라지는데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게 할 것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참 똑똑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게 뭘 해야지 성공시키지? 그러니까 이 네. 성공시키지 이 질문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면 자식이 계속 나이 먹고서도 저한테 캥거루족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민현님의 성공의 기준 뭐죠? 돈이죠. 머니. 아니 뭐 돈일 수 있는데 어. 자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앞으로 뭐가 될 것이냐. 뭐가 있을까? 지금이야 판검사, 궁금해요. 뭐 의사, 뭐 이런 전문직들 아닙니까? 그건 저도 싫어요. 판검사 의사. 그럼 뭐 있어 그러면? 그러면은 연예인? 연예인은 연예인 어때요?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게 그 중에 정말 10,000명 중에 1명 이런 정도 아닙니까? 우리 애 가능성이 있어요. 애가 그렇게 울어대키는데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성격 안 좋아서 어떻게 연예인합니까? 지금 우리 아이는 건드리지 맙시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유태인 교육법에 보면 네. 이제 베스트를 키우지 말고 유니크를 키워줘야 맞아. 그러니까 유니크 해야 돼. 유니크해야지 사실 성공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니까. 우리 애. 그러니까 응. 그게 더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 앞으로 기준에서 보면. 뭐저 사람들 다 요즘 연예인하려고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남들이 안 하는 일. 그럼 아들 뭐 시키려고요? 딸이랑. 저요? 응. 아들 딸을 남매로 묶어서 같이? 그 가수를 한번 시켜버릴게요. 뭐 나한테 연애 시키? 그 누구죠? 그 악동 뮤지션. 악동 뮤지션도 실제로 근데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교육 과정을
잡지 않았다면서요. 아 그 친구들이. 되게 자유롭게 키웠대요 부모님이. 홈스쿨링.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디 몽골에서. 외국에 몽고에서. 네. 몽골에서. 응. 몽골에서 자랐어요 그 친구들은? 네, 그리고 거기서 홈스쿨링. 그러니까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선교사 부모님들. 아, 그래요? 네. 얼른 뜨세요 이 나 나라를. 선교사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사실 그게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태인들이 어. 뭐 아주 저기 뭡니까 숫자가 적은데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부자들도 많고 그렇죠. 비율에 비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릴 때부터 유태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제 히브리어 이런 걸 하면서 동시에 밖에서는 그 나라 말 예를 들어 영어권에서는 영어를 쓰고 프랑스에서는 불어를 쓰고 네. 독일에서는 독일을 쓰고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바이링구얼이라고 하죠. 네네네. 이개국어를 쓰는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 뭔가를 많이 개발시켜 준다는 거죠. 감각이든 뭐 학습 능력이든. 그래서 사실 유태인들 중에 그 연예계도 유명한 사람 많고 네. 영화예술, 그쵸. 문학, 금융 학술, 쪽에서도 금융. 많고.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발달하고 어.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답은 되겠네요. 그러면은 저 이게 되게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엄마들이 네. 조기 교육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막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고 막 몇백만 원 들여서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게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네. 큰 의미가 없다고 하거든요. 아니 방금 그 두, 그거는 두 개를 같이 쓴다는 전제고. 그치.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쓴다는 전제겠죠. 예를 들어 집에서는 이걸 쓰고 밖에서는 밖에 맞춰 쓰는 것들이 혼합되는 것하고. 아니 똑같이 집에서나 여기서나 같이 다 한국말 쓰고 있는데 네. 무조건 영어를 해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과제가 돼버리잖아요. 자연스러운 문화가 안 되고. 그거는 애한테 이게 부담을 던져주는 게 돼버리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죠. 예. 미국에 영어 유치원이 있겠니? 미국에 그러면은 한국어 유치원을 만듭시다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물론 네. 뭐 지금 딱 그걸 정해서 하긴 좀 어렵지만 대충 그 방향성을 좀 정해보자는 거죠. 너무 궁금하네. 그리고 진짜 이게 지금은 산업 자체가 달라진 게 우리 요즘 제일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S. 아니 우버 뭐 그러니까 우버? 진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기업들이 네네네네. 나왔죠. 우버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또 에어비앤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가지 그 딱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업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예를 들어 우버를 보세요. 우버는 네. 기본적으로 사실 교통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게 갖고 있어야 됩니까? 자동차라든지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잖아요. 우버는 세계 최대의 교통 서비스 업체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차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연결만 해줘가지고 그렇네. 이게 되죠. 페이스북은 흔히 말하는 미디어 기업이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 미디어인데 자기들은 컨텐츠를 생산 안 하잖아요. 근데도 세계 최대의 거의 미디어 기업화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소매점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 물건 사고, 근데 자기들은 물품 목록도 없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입점하는데 그것만 해주고. 또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인데 갖고 있는 집이 호텔 하나도 없어. 없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상징하는 게 뭐냐 이거죠. 진짜 이게 인터넷, 사물 인터넷화 돼버려가지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사업을 한다. 자 사무실을 얻든지 그쵸. 가게를 얻든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것들, 데이터와 사람과 자산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졌다는 거죠. 커넥트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표가 뭐냐 보다 많은 것들이 연결돼가지고 좀 더 이제 이런 지적인 사회, 지능적인 사회로 간다. 페이스북에서 여자 좀 많이 연결해 보셨잖아요. 정영진 씨. 아니 페이스북은 여자 연결하려고 가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왜요? 그것도 새로운 어떤 만남의 시도인데. 팡이라고 있어요. 팡. 빵? 빵 FANG. 네 여기다 적어 놓으셨네. 팡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미국의 4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4개 그 기업 앞글자를 따서 팡이라고 그래요. 페이스북. 그렇지. A는 옥션? 네. 에어비앤비? 아니 A는 저 아마존. 아마존. G가 구글이고 N이 뭐였죠? N이 아마 넷플릭스. 넷플릭스인가 보네.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이걸 팡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빵. 네, 이 팡을 딱 보고 나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 뭐 별 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뭐 뭐야 그 싸이월드 같은, 그렇지. 아마존은 진짜 무슨 그냥 홈쇼핑이고 쇼핑몰이고, 네. 그렇죠. 넷플릭스는 비디오방이고, 네. 구글은 그냥 뭐 검색 사이트니까
예전에는 사실 힘 하나도 못 쓰던 회사들인데 지금은 미국 시총에서 거의 뭐 다 한 5, 6위권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안 봐봤죠? 아직 안 봤어요. 근데 대단하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얼마예요 한 달에? 한 달에 9,900원짜리부터 14,900원짜리가 있는데 14,900원은 UHD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총 4대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집에 TV, 그다음에 뭐 PC, 태블릿, PC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9,900원은 뭐 그게 좀 줄고. 내가 어디에서 그럼 다 볼 수 있어요? 막 영화나 이런 거? 그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제공하는? 있는, 보유하는. 예. 근데 많아요 그게? 콘텐츠가? 미드 쪽은 뭐 아주 많고 영화는 좀 최신 영화는 좀 약간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편은 오히려 그 미국의 그 케이블 HBO입니까? 네, HBO. 거기보다는 네. 작죠. 작은데 이게 오히려 근데 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분류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스페시피케이션 이게 이 분류 계층화를 잘해 놓으니까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딱딱 서비스를 주니까 그 오히려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100% 활용이 되니까. 자기가 갖고 어차피 있는 그 안에 있는 영화 다 못 봐요. 죽을 그거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못 봐. 보죠. 핑크퐁 있어요? 핑크퐁 콩순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네. 그런 쪽으로도 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하나 보면 그거랑 비슷한 컨텐츠들 다음에 꼭 다음 주에 추천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가입해야겠다. 여러 개를 봤으면 그거 이제 쭉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어떤 건 내가만 1시간짜리인데 한 15분 보고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이제 재미없다고 얘가 판단한 거예요. 아 그럼 또 이제 이건 흥미가 떨어지니까 다른 거 쪽으로? 추천해주고. 그럼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있어요. 최신 게? 근데 꼭 최신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그 이제 넷플릭스 미국 시장에서 네.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영화가 뭐냐면 영화 중에 뭐겠습니까? 최신작이 전혀 아니에요. 올드보이? 쉬리 아니요. 뭐 이런 거? 2009년에 나온 JS. 김씨 표류기. 아 그래요? 네. 김씨 김씨표류기가 약간 코미디 영화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누구 나왔던 거죠? 정재형인가? 맞습니다. 여원 씨. 여원, 예. 근데 그게 그래? 그 논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2009년에 나왔거든요. 논문도 나와요? 미국에서 네. 이 영화에 관해서. 아 그래요? 우리하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막 그냥 크게 뭐 그렇게 그냥 인기를 못 잊혀진 끌고 영화 중에 잊혀졌는데 하나죠. 예. 문제가 이게 넷플릭스의 장점이 뭐냐면 그 잊혀진 영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흔히 말 넷플릭스가 잘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아주 정보를 세밀하게 분류해가지고 탁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나 혼자 완전히 그 뭡니까 일종의 히키코모리 해가지고 저 인간은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영화 만들고 뭐 컨텐츠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뭐 우리가 채널이 아무리 많아도 몇백 개가 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급자는 수십만인데. 네. 근데 넷플릭스는 그 정말 골방에 틀에 박히는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한테도 이걸 내놔라 이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거를 또 원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 그래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서로. 가입해야겠다 진짜. 네,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바로 여기 클라우스 슈박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정보제를 다룬다는 거죠. 정보제. 지금까지 용역이라 이런 서비스가 뭔가 뭐 우리 뭡니까 물건 사면 보관도 많이 해야 되고 재고 보관 창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나 이런 게 그런 게 거의 안 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크냐면 원래 넷플릭스가 예전에 이제 회원을 가입하면 DVD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우편으로. 그걸로 이제 한 비디오 대여업체 렌탈 업체였죠. 근데 지금은 VOD로 보내주는 거예요. 야,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예전에 이제 그 보내줄 때 한 개 보내줄 때 78센트가 들어요. 네. 우편 비용. 예, 우편 비용. 네. 근데 지금 그 말해서 이제 VOD로 보내잖아요. 스트리밍 5센트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몇십 분 일로 확 그 비용을 줄인 거죠. 원가를 절감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한 번 만들어지고 이건 보관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래 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경제학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정한 생산량을 넘어서 버리면 어떤 한 요소를 많이 투입한다 해도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네. 그걸 수학 그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산업은 그런 한계 비용이 거의 0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계속해서 발전하고 어떤 경제적인 지금까지 어떤 희소성의 법 이제 원칙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무화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슈박 같은 경우는 이게 충분히
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민현님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이미 좀 지금 왔죠. 왔어요? 응, 뭐 좀 우리는 느끼는 게 있어요? 응, 우리는 이제 빨리 여기에 대응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좀 느끼는 게 있냐고. 느끼는 게 있냐고? 글쎄요. 아무것도 없구만. 왜 왔다고 그래? 아니 느낀다기보다는 이제 사회가 워낙 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편리해지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변화하는 게 뭐가 좀 변화했다 느끼냐고. 예를 들면 네. 진짜로 우리가 TV를 예전 같으면은 어떻게 집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리모컨 하나만 누르고서 TV를 볼 수 있었겠어요. 내가 원하는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VOD 같은 거. 그런 것도 너무 간편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뭐 집에서 그냥 배달해주는 그런 업체 그렇죠. 주부들 같은 네. 경우에는 요즘 밥하기 되게 싫으면 그 좀 해. 밥도 안 하니?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밥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어플이 있어요. 반찬 같은 거 배달해주고 약간 좀 수입품 같은 거 좀 배달해주는 그런 거 있죠. 수입품? 식료품 같은 거, 식재료. 식자재 쪽. 어. 바로 이제 우리 가게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 뭐 트러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급 식재료. 뭐 이런 거를 바로바로 보내주는 거죠. 내가 어플을 이용해서 그 전날 주문을 하면은 다음날 새벽으로 배송을 해줘요. 야, 아니 새벽같이 문 앞에다가 놓고 가지. 그 트러플이 그거죠? 그렇죠. 캐비어. 아니 응. 캐비어는 캐비어고. 캐비어. 트러플은 트러플이 뭐예요? 저것은 아니에요? 버섯. 맞아. 느타리나 먹어. 아니 무슨 송로버섯을 먹어? 그게 아니, 얼마나- 나도 안 먹어봤고 그런 게 있다 이거지. 트러플이. 있다고. 그런 걸 이제 배달 시켜 먹는 게 과거와 확실히 좀 달라진 점이다. 그렇죠. 너무 편하잖아. 하나 이 정도 변화가 그렇게 큰 건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의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매일매일 내가 하는 실생활에서 하는 그런 일들 업무나 뭐 집안일 중에서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편리해진다면 그게 굉장한 변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변화들 느낀 것과 세탁기 발명 세탁기. 두 개 중에 하나를 비교를 해봐요. 네. 세탁기가 발명됐잖아요. 빨래를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울가를 가든 아니면 집안의 수도가에서 일일이 다 손빨래를 해갖고 그치. 다 그래서 말려서 널어서 말리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아마 세탁 시간이 하루에 한 못해도 3시간은 잡아먹었을 그치. 거예요. 특히 애 있으면 더더욱. 그치. 왜냐면 그렇죠. 기저귀 다 기저귀를 있으니까. 해야 돼. 근데 그 시간을 혁명적으로 줄였잖아요. 세탁기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예전 치면 집에 네. 세탁기가 있으면 뭐 흔히 말하는 가정부가 한 대여섯 명 동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된 거죠. 그러면 노동력으로 치면. 네. 세탁기 등장을 예를 들면 한 3.5 산업혁명 뭐 이렇게 했었어야 네,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진 않았잖아. 세탁기도 힘들어. 어? 솔직히 세탁기 돌리는 것도 힘들어요. 돌리는 게 힘들다고? 힘들어요. 그 빨래 다 분류해서 다 집어넣고 그거 얼마나 일인 줄 알아요? 세제 집어넣고 그거 아이고, 버튼 머리야. 눌러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 빼내가지고 건조대에다 널고 마르면 또 다시 다 개놓고 이거 자체가 일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음성 지원 돼야 돼. 아이고 두야. 빨래를 해주세요 하면 세탁기에서 알아서. 요즘 왜 냉장고는 그런 거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또 계속 그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세탁기도 빨래 좀 해주세요. 버튼 누르는 게 귀찮다고요? 그것도 귀찮고 다 귀찮다 이거죠. 다 귀찮다. 여자들은 그래요. 집안일 안 해보셔서 그래. 너무 곱게 제가 자라서 자취를 지금. 15년 했습니다. 정민현님 자취 아니, 15년 했다고. 그럼 빨래를 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정민현님 집안일 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했어요. 아니 세탁기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4차 혁명으로. 그래서 음성 저는 지원돼요. 과연 지금 이게 세탁기 혁명보다도 전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좀 보수적 입장에서 네. 4차 산업혁명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역시 그래도 제조업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하고 그런가? 좀 비슷한 입장 같은데 세탁기로 상징된 게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요? 네. 결국은. 그렇네. 이게 뭐 냉장고나 세탁기에 여러 가지 음성 장치가 부착되고 여러 가지 해도 중요한 거는 세탁기 기계가 그렇죠. 사람이 이 손을 들어줘 가지고 일단 내 손을 편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삶의 형태나 뭐 여러 가지 우리 행동들을 냉장고도 정말 대단한 게 예전에는 저희 집에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네네. 음식물을 늘 어렸을 매일매일 때? 네. 어렸을 때 냉장고가 없었어요. 네네. 매일매일 그래서 그날의 찬을 재료를 사왔어야 돼요. 왜냐면 진짜? 넣을 데가 없으니까. 네. 특히 여름은 더더욱 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 가서 맨날 한 오후 한 3, 4시쯤 가면 장 보는 게 일이었단 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 예를 들면 가정주부로 이제 대표되는 그분들은 매일 오후 한 3시쯤이면 장 가서 한 2시간을 장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5시부터 밥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반찬도 오래 보관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일도 세탁기만큼 아주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노동을 고된 요구했는데 노동이죠. 예. 근데 냉장고가 또 그것도 상당히 많이 해결해 줬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의한 삶의 변화가 훨씬 더 컸지. 과연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IoT 무슨 저 로봇 청소기 하나 정도 이렇게 뭐 갔다 와 뭐 이런다고 해서 걔가 뭐 혼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좀 대단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페이스북 통해서 여자 만날 수 있잖아. 그거는 아니 근데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건 5차 혁명입니다. 아니 막 인스타그램 이런 거 통해서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예전 같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거는 없는 장사를 혁명이죠. 하려면 진짜 말씀대로 점포를 구해서 막 재고 쌓아 하나 재고 처리가 문제잖아요. 네, 장사할 맞습니다. 때. 근데 요즘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만 딱 올려놓고 이렇게 딱 주문 들어오면은 그대로만 그것만 딱 파는구나. 주문해가지고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네, 근데 지금 네. 말씀대로 아까 그 말씀 진짜 이제 우리 영진 씨 말씀하신 것 중에는 네. 그 냉장고라는 게 상당히 두 가지 진짜 장단점이 다 있었거든요. 냉장고가 그렇게 보급되니까 말 그대로 위암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왜냐하면 위암이요? 예, 위암 환자가 줄어들죠. 왜요? 왜냐면 예전에는 상한 음식 안 상한 먹으니까. 음식이든 뭐든 음식은 그래요? 일단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아깝지. 예, 미국도 예전에는 위암이 많았는데 아 그래요? 냉장고의 보급과 이런 여러 가지 되면서 위암이 줄어들거든요. 우리도 지금 위암이 이제 조금씩 줄어든 추세가 이제 그런 예전에 음식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다 보니까 상한 음식도 먹고 이게 안 좋았는데 되고 말대로 또 냉장고가 보급되니까 또 문제가 예전에는 동네 시장들이 있었어요. 동네 그렇죠, 큰 시장은 아니라도 있어가지고 네, 네. 가서 왜냐면 매일 가서 뭘 사야 되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그 상권이 형성 잘 됐거든요. 네. 그런데 냉장고가 이제 보관이 오래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마트라든지 슈퍼 가서 큰 데가 한꺼번에 많이 사게 되니까 그쵸. 동네 이제 흔히 말하는 동네 시장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사라지는 다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슈밥이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네. 요 몇 년간 앞으로 한 몇 년만 비교해 보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한 200몇십만 개 만들어진다. 근데 또 사라진 일자리도 500몇십 뭐 그래가고 실질적으로는 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실제로는 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아, 그치 인간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근데 일자리 가지고 말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직물 공장 같은 데는 앞으로 조금만 지금도 뭐 그러는데 이제는 공장에 딱 사람 한 명하고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개는 왜 있어요? 그러니까 개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켜야 돼. 다른 사람들이 오면 기계로 못 접근하도록 쫓아야 되니까 개가 한 마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왜 있어야 되냐? 네. 개에게 사료를 줘야 되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F-16이라고 이제 우리 지금 공군의 전투기죠. 아 그죠? 제가 네. 뭐 잘 물어봤죠. 아 그러니까 공군 나오셨어요. 네, F16. 네. 우리 주력이에요, F16. 그렇죠. 현재 주력입니다. 공군, 네. F16. 그게 한번 이제 공중에 작전을 이제 출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F-16을 이 공중에 작전을 하는데 이 지상과 여러 가지 필요한 인원들이 한 1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일자리가. 아 그래요? 예. 그 F-16이 하나 공중에 뜨기까지 그리고 떠서 돌아올 때까지 한 1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글로벌 호크라고 이제 우리도 이제 도입을 추진하거든요. 무인 정찰기. 네, 아, 네, 네, 무인 네, 정찰기. 근데 그 글로벌 호크가 하나 띄우면 일자리가 3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일자리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호크 하나를 띄우고 이 여러 가지 하는데 파생되는 일자리가 300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 새로운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뒤섞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런 혼돈의 시기군요. 혼돈의 시대가 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슈밥이 아까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혁명이라고 하면 이 사회 구조 이런 어떤 계급들 있잖아요. 노동자라든지 뭐 사장들, 자본가 이런 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지냐라고 할 때 슈밥도 이 책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결국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네. 결국 투자자하고 주주 그리고 이걸 처음 만든 사람 이제 아이디어 사업가 개발자.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지금 1대 99의 사회가 더 예, 예전에는 20대 80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1대 99 하다가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그 0.1대 99.9예요? 예, 요즘 어느 정도냐면요. 네. 영국의 옥스팜이라고 거기서 보고서를 한번 냈어요. 네. 이 세 개가 지금 어느 정도 양극화가 심하냐 했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2015년 기준인데 전 세계 62명의 사람이 네. 전 세계 36억 명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62명이. 아. 그러니까 한 명당 5,800만 명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네. 그렇죠. 한 명당. 그러니까 62명이. 근데 그게 2010년 5년 전만 해도 62명이 아니라 한 200명 정도 이랬는데 갈수록 부가 더 이제 계속해서 소수에게 더 집중된다는 거죠. 앞으로 뭐 점점 더 심해지겠지.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하는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의 일종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렇죠. 이것도 팟캐스트도 4차 그렇죠. 아. 왜 우리가 하는 일을 그렇게 폄하하세요? 네네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 4차 산업혁명 대비 방송 일당백 1부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네. 2부에서 4차 산업혁명 과연 안철수는 옳았나 이런 주제로 좀 더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